자, 우리가 감독은 최악을 뽑아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가장 주목받고 있고 제일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는 누군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선수 킹갑 플레이어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번 대회에서 일단 저는 보통 유로에서는 공격수나 공미들이 항상 이런 대회에서는 주목을 받는데 봤죠? 이번 대회는 풀백들을 주목을 좀 많이 받아요. 사이드백들 생각나는 게 벌써 당장 3명이 있거든요. 딱 3명 있죠. 예. 네. 그 정도로 현대축구가 역시 전환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전환을 이끄는 부분에서 풀백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점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이드백 3명 그리고 공격수가 공격수를 3명? 3명 정도 봐야죠. 3명? 네, 오케이. 딱 공격 3명인 것 같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사이드백부터 뭐라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까요? 예. 일단 왼쪽. 2명 생각납니다. 한 명은 역시 고젠스 그리고 한 명 스피나졸라. 그렇죠. 예. 고젠스 얘기 먼저 고젠스. 해보죠. 워낙 극적이었어요. 맞아요. 와, 포르투갈전 하나로 저는 그동안 세리아 탑급 풀백이라고 불리만 했던 이 고젠스가 포르투갈전 활약으로 이제 완전한 스타덤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세리아를 계속 보셨던 분들은 고젠스가 얼마나 유니크하고 굉장한 선수인지를 아셨을 텐데 세리아를 잘 안 보셨던 분들이나 PL 위주로 보셨던 분들은 뭐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가 뛰고 있는 리그 내에서만 활약을 한 경우에는 뭔가 주목도가 조금은 한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프리미어리그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기가 뛰고 있는 리그를 넘어서 이러한 국제 무대에서 그것도 중요한 어떤 빅경기에서 활약을 하게 되면 정말 스타덤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탈란타가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모습이 뭐 나쁘진 않았지만 아주 많은 주목을 받는 팀까지는 아니니까 그렇죠. 좀 라이트한 팬분들 입장에서는 다 챙겨보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타 리그 팬들에게도 인상을 남길 확실한 이 계기가 마련됐다. 고젠스는 그래서 인상이 있는데 아탈란타에서도 이 선수는 원래 왼쪽 윙백에서 윙처럼 전진하는 스타일입니다. 측면 미드필더 같아요. 네,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피지컬도 좋고 공간이 낮다 싶었을 때 침투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킥이 좋아요. 그렇지. 그리고 어느 정도 헤더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 높이도 있습니다. 실제 헤더골 넣었고. 그래서 이 선수는 그 발빠른 마르코스 알론소 단점을 빼고 장점만 취한 스타일의 딱 이 선수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윙백으로 극찬이다 그러면. 윙백으로서의 활용 가치는 진짜 큰 거죠.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 고젠스는 원래도 잘하는 선수입니다만 세메도가 받쳐줬죠. 세메도가 받쳐준 선수 하나 또 있어요. 폰지. 그 알폰소 대참사 때. 그렇죠. 그때 이제 세메도가 탈탈 털려주면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또 만천하에 한번 알렸는데 고젠스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래서 포르투갈이 백포를 중앙으로 좁히니까 아주 날개를 단 듯이 넓은 공간을 쭉 활용했던 고젠스였고 이제 자기한테 포르투갈의 어떤 세메도와 같은 선수들이 다가오면 바로 이 선수를 드리블로 제쳐서 하베르츠나 아니면 그나브리 쪽으로 컷백을 주거나 패스 혹은 크로스를 올리는 방식으로 굉장히 공격 지원에 적극적이었습니다. 2경기 1골 1도 벌써 스탯도 굉장히 좋게 지키고 있죠. 고젠스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탈리아의 스피나졸라인데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 경기에서는 이제 로테이션 때문에 에메르송이 나왔습니다만 이 선수도 이탈리아 전술적인 핵심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이제 윙처럼 전진하는 왼쪽 풀백 자원이고 로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뛰었었죠. 이탈리아 공격 대형의 3-4-2-1 전술에서 굉장히 왼쪽 폭을 넓히는 역할을 이제 맡게 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발이 굉장히 빨라요. 볼 잡으면 일단 드리블로 한두 명은 무조건 제칩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볼을 줬을 때 스피나졸라가 개인으로 그걸 풀어나오면서 어쨌든 중앙이나 반대쪽으로 공간을 만들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발 풀백이라 침투를 다양하게 가져가고 왼발 킥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오른발을 주로 쓰니까 중앙으로 들어와서 좀 더 다양하게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수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아예 스피나졸라를 중심으로 빌드업이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가진 특성이 그 정도로 확실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탯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 선수의 어떤 경기 영향력, 그냥 영향력 자체만으로 엄청 커. 베스트 꼽힐 만한 부분이 매우 다분하다.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둘이 분명 왼쪽 풀백의 베스트로 꼽힐 만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이 2명 스피나졸라랑 고젠스라면 오른쪽엔 역시 네덜란드의 굉장한 피지컬을 보여주고 있는 dum프리스. dum프리스는 지금 2경기 2골이죠. 잘해요. 약간 툴이 많다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이 네덜란드의 전술도 왼쪽 위주로 구성이 됩니다. 파나노이트가 폭을 벌리고 데파이도 투톱에서 왼쪽으로 빠지고 이 프랭키 더용이 기가 막힌 타락박으로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죠. 여기에 더해서 이 당장 블린트도 왼쪽 센터백에 있지만 워낙 빌드업에 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블린트도 쭉 전진하면서 왼쪽 수적 싸움에 가담을 해줍니다. 왼쪽으로 숫자가 모여들면서 오른쪽으로 전환하는 방식인데 그럼 공간이 크고 이 선수가 워낙에 운동 능력이 좋다 보니까 성큼성큼 올라가서 바로 박스 근처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둠프리스가 그때그때 적재적소로 공간을 그치.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운동 능력, 이 선수 표정만 보더라도 약간 울그락불그락하는 그게 있어요. 아 솔직히 좀 빡세요. 네. 이 딱 그 인상이나 이런 게 옛날에 라이지거 같은 느낌도 있고 사드백이라는 또 좀 비슷한 점도 비슷하기도 있고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은 또 이 세모머리를 보여줬지만 네. 중요한 순간에 득점 나오고 헤더로도 넣었어. 그리고 결국은 2경기 2골 아주 확실한 스탯을 지금 쌓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이 윙백으로 공간을 찾아 들어갈 때 시야가 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공간이 나는지를 그래. 보고 말도 안 되는 운동 능력으로 그쪽을 쭉 달려가서 미리 공간을 점거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선수다. 저는 그래서 둠프리스도 소리 소문 없이 그동안 쭉 잘했던 선수인데 이 활약을 계기로 스타덤에 확실하게 오른 케이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PSV에 있는데 네. 중요한 오른쪽 사이드백이 필요한 클럽은 PSV에게 좀 강한 오퍼를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눈에 띄는 활약을 해주고 네, 있습니다. 이적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이 그렇죠. 정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3명의 사이드백을 봤으니까 3명의 공격수를 봐야 되는데 한 명은 스탯도 좋고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원더골을 넣은 저는 패트릭 시크가 생각이 나고 2경기 3골이죠. 예. 일단 지금 득점 1위입니다. 호나이두와 공동 1위고 스코틀랜드전 승리에 1등 공신이었어요. 코너킥에 대한 세컨볼을 크로스가 날아왔을 때 바로 헤더로 넣으면서 첫 골. 그리고 두 번째 골은 이 대회 아마 최고의 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골입니다. 네. 지금 웬만한 SNS의 클립이 모두 시크 골을 가장 많이 조명하고 그래? 가장 많이 봤더라고요. 근데 SNS를 안 하니까 내가 잘 몰라요. 근데 그 정도로 유로를 라이브로 안 챙겨보신 분들도 시크의 골은 아마 다 인정이지. 뭐야 하면서 보셨을 거예요. 쌉인정이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시크는 이 선수 마찬가지로 이 골을 통해서라도 이미 굉장한 주목도를 받게 된 케이스고 크로아티아전은 로브렌에게 이제 팔꿈치로 안면 가격을 받으면서 페널티킥을 얻었죠. 코피가 났죠. 네, 그리고 그 페널티킥을 직접 넣었고 맞아. 코피가 날 정도로 안쪽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근데도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투혼을 발휘했던 이 시크의 정신력도 빛났었죠. 패트릭 시크에는 이제 클럽에서의 어떤 폼은 왔다 갔다 했어요. 삼프도리아 때 좋았으나 로마에서 실패했고 라이프치히 때 좋았고 독일에서는 좀 괜찮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레버쿠젠에서도 스탯은 쌓았으니까. 결국 크로아티아전은 근데 아쉬운 점은 스코틀랜드전에 비하면 비다와 로브렌의 센터백 조합에 약간 막힌 느낌은 있었어요. 골은 넣었지만 그 세트피스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냈던 장면 이외에는 막혔죠 많이. 영향력이 스코틀랜드전보다는 덜했었죠. 그리고 지금 폼모 웹을 보니까 근육 쪽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 선수가 약간 유리몸이어서 그 잔부상이 되게 많아. 그래서 약간 좀 염려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코의 전력은 항상 해결사의 부재가 약간 변수로 작용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과연 시크가 끝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 그리고 유리몸 변수를 본인이 극복할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선수, 뭐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호날두. 지금 득점 랭킹 공동 1위. 이번 대회 안에 알리다이의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포르투갈이 갑자기 탈락을 한다. 그럼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근데 그것도 지금 현실성이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독일전 너무 큰 패배를 당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와 대결인데 프랑스는 당연히 포르투갈이 그냥 단순한 전력으로 봤을 때 저는 열세라고 보거든요. F조가 워낙 탄탄한 어떤 경쟁이 빡센 곳이기 때문에 3위 팀이 떨어질 위험성이 굉장히 큰 조예요.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위험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호날두의 지금까지의 골 순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헝가리전 팀의 두 번째 골 아예 세기가 필요했을 때 페널티킥 골을 하나 딱 넣었었고 그리고 마지막 이 경기에서 세 번째 골을 보면 본인의 그 드리블 이후에 굴라시 제쳐내고 넣었던 골은 예전 호날두의 스킬을 그대로 말해주는 듯한 골이었습니다. 진짜 깔끔하게 넣었어요. 그리고 그 당장 독일전의 선제골, 팀의 선제골 장면에서 베르나르도 실바, 조타 그다음에 호날두. 마무리. 이 역습골 어떤 굉장히 빠른 주력을 통해서 공간을 찾아 들어갈 때 호날두의 골이 딱 하나 딱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킥 과정에서 나갈 것 같은 볼을 집념 있게 살려내면서 발로 그것도 호날두의 운동 능력이 공을 살려놓은 거거든. 그렇게 다리를 쭉 뻗어서 건져내는 듯한 어떤 볼 처리를 할 수 있는 건 그 동작을 취한 것 자체가 운동 능력이니까 집념의 이 동작으로 조타의 골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골과 하나의 도움인데 모두 영향력이 제법 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날두가 그 포르투갈의 이제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면 항상 호날두가 오프 더 볼을 가져가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으로 다른 동료들이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호날두는 지금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커요.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고요. 스탯도 크고. 무엇보다 기록적인 측면이 있죠. 그렇지. A매치 통산 최다골 알리다이가 109골인데 여기에 2골 차로 이제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월드컵과 유로 합산 역대 득점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선수가 19골을 넣은 클로제인데 클로제. 호날두도 여기에 타이를 이루게 됐어요. 이것도 깨질 가능성이 큰 거죠. 이제 단독으로 올라서는 걸 예. 목표로 하고 있는 호날두 선수고 이 독일전 통산 첫 득점을 이번 경기에서 그래. 드디어 넣게 됐습니다. 맞아요. 5경기 만에 독일전 첫 득점. 그리고 유로 통산 12골의 스탯인데 그 이전 기록이 이제 플라틴이었거든요. 근데 네. 플라틴이도 9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두 자릿대를 한 것도 호날두가 처음이고 여기서 지금 호날두가 넣는 골들은 유로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네, 최다 출전과 최다 득점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 자체로 역사라고 봐야 될 호날두의 뭐 여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그 감독보다 더 뛰어난 감독 루카쿠. 루카쿠. 예. 마르티네즈는 정말 딱 루카쿠에게 모든 전술을 의지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사실 콘테도 약간 루카쿠한테 많은 걸 의존하는 어떤 왜냐면 루카쿠가 하울릴 수 있는 게 진짜 완전 완성형 스트라이커가 네. 됐으니까. 근데 루카쿠는 진짜 본인이 그냥 그 자체가 전술이에요. 맞아요. 워낙 이 선수가 피지컬이 다부지고 영향력이 크니까 수비가 알아서 루카쿠 그치. 쪽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벨기에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좌우 윙백한테 공간이 발생이 되거든요. 콘테의 효과로 이 선수는 경합이 일단 늘었고 터치가 발전을 했죠.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실제로 중앙에서 상대를 등지면서 볼을 지켜내고 있는 최근 루카쿠의 플레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센터백을 자기 쪽으로 당기다 보니까 결국은 공간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루카쿠가 볼을 지켜내는 동안 좌우 윙백에 있는 선수들 뭐 토르강 아자르나 아니면 오른쪽에 메니에 그리고 뭐 카라스코나 메르텐스 혹은 뭐 데브라이너한테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루카쿠가 알아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카쿠는 본인이 직접 마무리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 두 경기 2골 러시아전 10분 만에 넣었던 골 그리고 88분에 넣었던 골까지 2골을 넣었고 MOM을 차지했죠. 팀에서 비중이나 끼치는 영향력으로 본다면 루카쿠가 이 중에서 뭐 워낙 다 큰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가장 높다고 해도 네.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덴마크전에는 골이 없었는데 근데도 2경기 연속 MOM을 차지했어요. 그래.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지금 벨기에 팀이 루카쿠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지금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중에 어떤 선수가 MVP가 될지 또 우승팀 네. 이게 프랑스 선수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럼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프랑스는 두 번째 경기가 좀 아쉬웠으니까. 그리고 첫 번째 골이 결국 후메스의 자책골이었기 그렇지. 때문에 스탯상으로 아직은 좀 불리한 부분이 있죠. 네, 뭐 그런 거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여튼 지금까지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또 토너먼트에 가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네. 결국에 가장 최후에 남는 선수는 토너먼트에서 강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지켜보면서 우리가 중간중간 이렇게 잘라서 못한 사람, 잘한 사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